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0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재율입니다. 예, 오늘 좀 늦게 지금 녹화를 하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 좀 짧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일단은 제가 기자회견 하나 다녀왔어요. 국회에서 하는 거였는데요. 이재학 PD, 청주방송 이재학 PD 관련해서 그 노동자들에게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발표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모여가지고 빨리 해결하라라는 그런 국회에서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민원연 이사가 이번에 된 민원연 저 활동가가 갑작스럽게 이제 상을 당해서요. 본인 상을 당해서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실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장례식장에 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번거롭고 또 많은 회사에서는 장례식장을 못 가게 만약에 장례식장을 가면 네 휴가를 써서 격리를 해라, 자가격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가족이어도 이렇게 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정말 힘든 때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거듭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조선일보 어제 기고스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건 너무 시시껄렁해가지고 사실 굳이 그게 디테일하게 반박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은. 시시껄렁한데 나쁘긴 또 엄청 나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더불어시민당의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그 비례 후보로 들어갔잖아요. 7번째를 받았더라고요. 더불어시민당이나 또는 열린민주당의 비례 후보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애초에 생각했던 민주당이 어찌됐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고 같이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같은 편법으로 자리를 연연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갔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과 아니다.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비례대표를 좋은 분을 모셔서 또 이렇게 더불어시민당이든 열린민주당이든 국회의원을 일단 확보를 하고 그분들과 같이 다음에 또다시 법을 바꿔내자. 어찌됐든 윤미향 그 이사장이 아주 오랫동안 진짜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말 일생을 그 일에 한기를 갔던 그런 활동가인데요. 특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입법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럼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이분이 살아왔던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여성 인권 그리고 특히 이 친일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된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네. 조선일보가 그런 사람이어서 더 트집을 잡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3월 31일자에 윤미향 후보에 대해서 느닷없이 반미 인사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아니 그냥 반일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 그래 우리가 반일이다 어쩌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위안부 근데 문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친일할 순 없잖아. 아니 근데 느닷없이 반미는 좀 왜 나왔지? 미국은 왜 나오지? 이런 이제 궁금함이. 예. 네.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웃기는 게요. 진짜 찾다 못 찾았나 봐요. 진짜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윤미향 씨가 그 SNS에 예전에 사드 배치를 두고 무기 장사 시장 바닥이라고 썼다라는 그 캡처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년 전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니까. 그러면서 대표적 반미 인사라고 말하는 건 너무하지 그거 하나 않습니까?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진짜 대표적 반미 인사들이 화내요. 진짜. 윤미향 씨를 여기다가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반미 주장을 해왔다라고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으면 여러 차례 사례를 좀 써주시지. 사례는 꼴랑 하나. 그 미국의 무기장사 시장 바닥이라고 썼다는 그거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윤 후보가 SNS에 남긴 글 대부분은 자신이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몸담은 그 위안부 문제 해결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단체 민원연도 단체를 하다 보면은 연대하면서 여러 가지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사드 배치 때 우리도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쓴 SNS 글을 다 뒤지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은 거의 이게 뭐 말이 절반 안 이상이 되는- 반민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완전 친미해. 왜? 저 미국 음악 이런 거 엄청 SNS 올리거든요. 그게 뭐야? 근데 있잖아요. 이 너무 기분 네. 나쁜 게 뭐냐면은 윤미향 후보의 자녀가 미국 유학 중이라고 반미 에? 인사가 왜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냐라고 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진짜 끼워 맞춰도 뭔 어떻게 소리- 이렇게 네. 끼워 맞춥니까? 아니 내로남불이라뇨. 그리고 제가 이후에 이 관련돼서 그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쓴 글들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딸이 정말 미국에서 애초에 무슨 우리가 왜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비판할 때는 막 초등학교 때 유학 보내는 그런 분들 있잖아. 원래 불법이거든요, 그거. 초등학교 때 그 네. 부모가 한국에 있는데 아이만 막 그러니까 그렇지. 미국에 유학 보내고 이런 거. 그런 사람들 정도 됐을 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요, 진짜로 한국에서 진짜 공부 다 하고 그리고 지금 대학원으로 석사과정. 미국에, 석사과정으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대학원? 대한민국에 그러면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아. 뭔가 잘못 내로남불을 한 게 돼요. 네. 제 말은 유학 보낸 사람 다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유학 가야 될 사정이면 공부를 잘하고 또 본인의 뜻이 있고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본인의 뜻이 있어서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보낼 수 있죠. 그런데 여건이 되면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꼭 미국이어서가 아니고 일본이든 독일이든 본인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꿈에 도움이 되는 공부라면 보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일본에 갔으면 약간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도 있을라나?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그것도 생각해요. 아니죠. 그것도 애매한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참. 이걸 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말한 것도 너무 웃기고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3월 30일 인터넷판에 그 윤 씨 남편은 김삼서 수원시민신문 대표로 1993년 이른바 남매 간첩단 사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었다라고 하면서 남편까지 거론해서 흠집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야 남편은 간첩이었네. 남편은 간첩, 본인은 반미. 대표적인 반미인사. 그러면서 내로남불하는 아. 그런 이상한 가족으로 지금 그린 거잖아요. 근데 김삼석 대표는요, 오히려 공안 권력이 조작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김 대표 남매는 93년에 안기부가 조작한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지만은 2014년에 재심이 이뤄져서요, 핵심 혐의였던 반국가 단체 제일한국민주통일연합에 군사 기밀을 넘겼다는 핵심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이 되었어요. 조선일보가 일부라고 한 것은 한통령 의장 등을 만나서 금품을 받은 사실에만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인데요. 결국 조선일보는요, 윤미향 후보에 대해서 반미 낙인을 찍고, 그리고 그 가족은 완전히 몰상식한 그런, 특히 자녀 유학에 저는 이 딸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진짜. 느닷없이 소환된 거잖아요. 엄마 때문에. 저도 엄마여서 말이지만 나의 어떤 활동 때문에 내 애가 쓸데없이 주목을 받고 이렇게 되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선일보 진짜 너무 잘못했다. 그리고 특히 남편까지 이렇게 이미 법적인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간접딱지를 붙인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진짜 너무해. 우리 재미있는 시영 씨의 촌철살인 한마디는 이런 사람이 대표적 반미 인사라면 차라리 반미 샌드위치 먹으면 반미주의자라고 하는 게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런 조크를 했습니다. 본인이 장학금까지 받아가지고 갔대요. 정말 자세히 보면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진짜. 창피한 보도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예, 처장님께서 소개해주신 기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는 다음 내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좀 갈등을 보이고 있죠. 네.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사칭하지 마, 막 이렇게 강하게 말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이제 종편에서 일종의 관전평을 하는 것인데, 네, 네. 채널A 뉴스탑10 3월 27일 방송에서 패널로 나온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그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타짜를 보면 서로
다 짜고 치면서 서로 막 싸워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서로 돈을 챙겨갑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이슈를 만드는 겁니다. 이슈를 만들어서 관심을 끌어서 결국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것이 선거 끝나고 나면 서로 웃으면서 악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당이 갈등하고 있는 게 쇼라고 하면서 영화 타짜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갈등 안 하고 그렇게 맨 그 짬짬이 지금 둘이서 우리는 한몸 형제 그러고 있어서 상당히 흐뭇해 보이나 보다. 저는 너무 이게 웃긴 게요. 이게 뭐야? 미래한국당 생길 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요. 선거 끝나면 우리 합칠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얼마나 했어요. 아름답냐. 우리 얼마나 우리는 그 걔네들이 지금 계속 이 걔네라고 하는 것은 이 채널A나 TV조선에 나오는 많은 그 보수 인사들이 하는 말이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우리는 꼼수 부리겠다. 우리는 형제야라고 얘기했으니까 괜찮다 우리는 이거예요. 괜찮다. 네. 계속 그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머 쟤네는 쇼하네. 싸우는 척하네. 지금 그런 거잖아. 타짜처럼 그러니까. 지금 쇼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아니 선거 제도를 우회해서 또는 탈법적으로 당을 따로 만들어 놓고 대놓고 유권자들한테 우린 나중에 합칠 거니까 선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선거입니까? 장사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대놓고 뭐 짬짬이 한 것도 아니야. 심지어 싸우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쟤네도 짠 거야. 캥기는 게 있긴 한가 보죠. 미래한국당이 그렇게 하니까 캥기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쟤네도 짠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유, 지금 민주당도 짠 게 돼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볼 때. 캥기는 게 뭔데요? 캥길 게 뭐가 있지? 아유 모르겠어. 진짜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머리를 우리가 짐작하기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 타짜가 머리에 고생이 뭐가 많습니다. 들었는지 영화 참. 타짜는 무슨 죄야? 자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 해볼 텐데요. 어젯밤에 이 보도를 저는 밤에 안 봤어요. 안 보고 아침에 이제 한 5시쯤에 일어났는데 제 또 친구들 카톡에 제 친구들이 또 나름 정치에 또 지나치게 몰입한 친구들 많습니다. 그 친구들 카톡에 느닷없이 채널A는 망했다 막 이런 게 또 내 친구들 또 순진하네. 종편 재승인도 금방 뭐가 될 줄 알고 보류했다고 해서 또 흥분했구나. 아니 왜 친구들을 그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서 친구들께 사과를 한마디 해줘야겠네 이랬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검색을 해봤죠. 채널A. 또 모르겠어. 또 안 나와. 그때는 아침에는 새벽에는. 아, 그래서 그래요? 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MBC와 채널A 이렇게 치니까 이제 나오더라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난리였습니다. 네. 그죠? 그 보도를 보면서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4월 1일이잖아요, 오늘이. 우리 동아일보 동아일보를 향한 어떤 MBC의 선물? 동아일보 100주년을 맞아서 100주년에 맞아서 바로 전날에 이렇게 대형 저녁에 네. 3월 대형 31일에. 단독을 4월 1일 날 하면 사람들이 만우절이라 거짓말인 줄 알까봐 31일 날 해주는 센스?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너무 너무 아니, 조롱하는 왜? 것 같고. 아니, 예. 이거는 아니 이게 왜 조롱이야? 이거는- 이거는 네. 분명하게 동아일보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는 네, 그죠. 동아일보는 이제 진짜 동아일보 물론 동아일보 우리가 동아일보지 채널A야? 왜 저쪽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한테 말해? 그러는데 채널에 산 걸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지도 근데 뭐 같은 모르겠지만 회사지 뭐. 그렇죠. 예.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사실상. 회사예요. 예. 아무튼 신라젠이라는 바이오 업체 이 대주주가 이제 뭘 잘못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투자금을 당국에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모은 모으면 거죠. 불법적으로 모아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12년의 징역을 살고 있는데요.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채널A 법조팀 기자라고 밝힌 어떤 이모 기자한테. 기자라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유시민을 치는 정보를 내놔라. 당신이 그걸 내놓으면 검찰이 좋아할 것이다. 당신이 안 내놓으면 사실상 당신을 다시 한번 더 캐서 가족들의 재산까지도 뺏을 것이다. 검찰이 수사해서. 네, 수사해서. 더 가족도 캐서. 다 걸릴 것이다. 다 걸릴 것이다. 더 가혹한 수사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을 막 이렇게 이 사람이 하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네가 채널A 기자인지 내가 어떻게 알고? 또는 또 네가 검찰이랑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도를 보면은 이게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녹음을 들려줬는데 그 녹음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조사했던 검사로 생각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보통 그리고 일이 아닙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최측근
검사라고 그렇죠. 네. 지금 나와 네. 있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백보 또 우리 맨날 잘하는 아, 백보 양보하지 양보. 마세요. 아, 백보 양보- 양보. 만약에 채널A 기자가 네. 혼자서 조작했어. 조작했어. 그러면 채널A 혼자 망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이 이 말한 게 맞아. 그러면 검찰과 채널A가 같이 망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결국은 망하는 거다. 망한다. 어쨌든. 진짜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죠? 지금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야. 지금 되게 웃긴 건 1차로 유시민이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2차, 문재인 3차 정권. 신정부 인사들. 네네. 그렇게 해달라라고 한 건데요. 만약에 정말 검찰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협박하고 누구든지 협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신라젠 이 사람만 그렇겠어요? 그냥 사돈의 팔촌 아는 사람 다 가져다가 내가 너 기소할 거야? 너 이거 나한테 좋은 정보 하나 줘. 나 이런 정보 원해. 그리고 내가 말하기 쑥스러우니까 기자동원해서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지금 MBC가 전한 정황은 그거죠. 네. 근데 이게 말이 진짜 사실이면 되냐고요. 진짜 난리가 날 일인데. 실제로 어제 MBC가 보도한 그 녹취 중에는 채널A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검찰하고 신뢰관계도 형성돼 있고 속칭 윤석열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제가 많이 썼어요. 충분히 검찰과 협의를 할 수 있고 자리를 깔아줄 수 있어요. 검찰하고. 이건 뭐 검찰 빼박이에요. 이 친구는 끝났어. 내가 보기에. 그리고 채널A도 같이 끝났어. 이거를 혼자 했을까요? 법조팀 기자 일개 기자 혼자서 이 오다를 받아서 진행했겠어요? 근데 이 정보를 채널A는 캐서 채널A가 팍 터트리려고 했겠죠. 채널A는 막판에 몰리면 우리가 시킨 게 아니고 얘 혼자 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채널A만 그런 게 있죠. 아니고 모든 그 검사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그 힘 있는 네. 뭐 조폭들이 주로 그러죠. 뭐 우리 어르신이 그러신 거 아니고 우리 저 밑에 애가 돌발 그 행동한 것이다. 네.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이게 그러나 일단 그걸 믿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일단 검찰과 기자의 유착 이런 문제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취재를 하려고 그랬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는 것은 아니 세상에 난 이거는- 이렇게 겁대가리 없는 말을 네. 하고 돌아다녔다는 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취재하기보다는 협박이죠. 네. 기자가 이런다고는 상상이 안 가는데 진짜. 아 진짜 이게 기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왔고요. 기사를 취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사를 만들고 있잖아. 그렇죠. 만들어내려고. 조작 우리가 말한 조작 간첩처럼 조작 기사단이야. 조작 기사단. 아 진짜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발- 동아일보 얘기 좀 해봅시다. 반론 보장해드려야 돼요. 네. 네, 반론 보장해드릴게요. 채널A. 채널A는 이철 전 대표 측이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청을 해서 그래서 기자에게 취재를 중단시켰다. 부당한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인 적은 없지만 혹시 취재원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심지어 채널A는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철 전 대표가 자기네한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지 우리가 뭘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MBC가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과 우리 기자 채널A 기자가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몰래 카메라로 찍고 몰래 의도적으로 그 녹취까지 전달받아서 의도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MBC와 이철 대표 측이 짜고 일종의 함정 보도를 한 것이라는 지금 입장도 내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함정이라는 용어를 채널A가 썼다는 게 아니에요. 동아미디어그룹이 그렇게 발표했다는 게 아니고 발표 내용은 MBC가 이철 전 대표 측 대리인과 우리 기자가 채널A 기자가 만난 걸 몰래 카메라로 찍고 나누는 대화를 몰래 찍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술수를 거쳐서 녹취를 입수받아서 그러니까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철 전 대표 측하고. 아니 죄벌 받은 건데 그걸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MBC가 뭔가 의도성을 갖고 우리를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 뭐 해명 같은 거에서 보면 뭐 MBC 보도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보도윤리 좀 신경을 쓰세요. MBC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네, 아무튼 채널의 입장은 동아미디어 그룹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동아일보 100년 오늘이 100년입니다. 코로나19에게 감사한 줄 아세요. 진짜. 아니었으면 진짜 오늘 사람들이 지금 난리 가가지고 났겠죠. 채널A 네. 돌 던지고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그 멀쩡한 건물.
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이었고요. 100년 동안 신문을 만들었다. 하루하루 펼쳐지는 현실과 성실하게 마주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시간이 100년이 됐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등을 두드려주던 독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아일보는 대형 창간 행사 대신 아낀 비용을 장애를 안고 있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통해 자립하는 데 쓰이도록 전달했다.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동아일보가 꾸는 꿈이다. 돈 많으신가 봅니다. 아니 뭐 그렇게 꼴보기 싫지? 기부한 건 뭐 잘 하셨네요. 네. 네. 동아일보는 100년 전 오늘 나라 이름 민족의 표현기관임을 자임하며 창간됐다. 만국의 황량한 터에서 태어나 광복 분단, 전쟁, 가난과의 싸움, 독재와의 투쟁을 도대체 언제 했다는 거야. 그분들 다 내쫓았잖아요. 몇 번을 얘기해. 100년 전 8개면으로 만들어진 동아일보 창간으로 손해진 서울의 시민들 가운데는 거리를 뛰어다니며 동아일보 만세를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동아일보가 진짜 어찌됐던 간에 국민주로 많은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이 탄생 때는 그랬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뭐 이래저래 계속 떠들었습니다. 네. 예, 뭐 100주년 됐으니까 자기네 역사를 자화자찬하고 뭐 그런 기사들이죠. 자기네가 특히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유독 이렇게 마치 일제나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해놨는데,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얘기했는데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송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정간을 당했다라는 것을 또 썼어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만약에 일장기를 지었다는 이유로 정간을 당해서 그것이 자신들이 정말 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자들 자르지 말았어야 되죠. 네, 그리고 잘랐잖아요. 잘라놓고 해방 이후에 최소한 복직시켜야죠. 복직이 안 되면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명예회복도 명예회복이지만 돈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로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생활금 그 보전 일장기 지은 해줘야지. 걸로. 그런데 그 사람들 나몰라라 해놓고 뭘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자꾸 이러시는지. 하여튼. 예? 네. 아주 짜증납니다. 네. 자, 뭐 오보도 많았다라고 하면서 살짝 지네도 오보를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평소에 좀 해라. 평소에. 오보 내면은 평소에 좀 조선일보도 그렇고 예. 한 100년 돼야지. 100년마다 오보 사과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벤러브 유어셀프님 댓글. 오늘 방송 내용이랑 상관없는 댓글이라서 죄송한데 오늘 채널A 기자가 가족 운운하면서 유시민 이사장 비위 내놓으라고 협박한 MC 단독보도 보셨나요? 이거 방심위에서 징계할 수 있나요? 채널A 재승인에 불이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승인에는 일단 이 보도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승인 심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재승인 심사 끝났고 채널A는 TV조선과 함께 일단 재승인이 보류되긴 했습니다만은 TV조선과 달리 꽈락이 없기 때문에 항목별 꽈락이 없기 때문에 청문도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는 공익적인 보도를 방송을 만들겠다는 약속만 제출하면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어제 일이고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 채널A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럼 채널A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렇죠. 상황이 달라졌으면 대응도 달라져야 돼요. 방통위가 그렇게 반영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가서 요구하려고요. 방통위한테.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맞습니다. 목소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방통위 입장을 내놔라 라고 해야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요건 맞습니다. 네. 저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절차상으로만 말씀드린 거고 이제 시민이 요구해야 되죠. 네네. 우리가 방통위한테 반영하라. 이 논란을 반영 안 할 수 없다고 요구를 해야 되고. 보통 일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게 이번에 재승인이 그냥 되면은요 4년을 그대로 가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채널에 이런 짓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갔는데?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재승인이라는 게 그냥 묘식행위가 아닌 이상은 중간에 막아 뜨면 안 되죠. 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건 분명히 재승인이 지금 유효한 게 이번 달 그러니까 4월 21일 날 재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4월 21일 이전에 있었던 일은 그 지금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지 돼요. 심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운명이네 이거. 네. 한번 지켜보면서 또 민원연이 또 바쁜 와중에 또 방통위 앞에 가서 또 시위도 해야겠네요. 거기서 저는 뭐 천막 그 사무실을 차리든가 말든가 아무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참 시민들이 그렇게 천막 치고 안 해도 방통위가 알아서 그런 거 참 잘 반영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방통위가 알아서 해준
해주는 걸 바라면 그냥 방통위에 맨날 잔소리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인가요?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건 언론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뭐가 언론 TV조선의 보류. 아, 그게 언론 탄압이라고? 언론 탄압이래. 그리고 지금 그쪽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저 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치합시다에 나왔던 그분이 지금 그 선대위원장으로 가셨잖아요. 박경준 씨. 네, 박경준. 그분이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언론 탄압이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TV조선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저 방송에서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저녁에 라디오 하나 나갔잖아요. 거기서 제가 미리 말을 했는데 TV조선과 채널A 그 종편 재승인 심사의 그 계획 있잖아요. 그 계획은 작년 9월에 이미 방통에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써 있어요.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승인, 650점 이상이면 승인. 그러나 65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요 과목, 중점 심사 과정이 과락이 되면은 재승인은 안 할 수 있어. 이 말이 지금 나오는 그 말은요. 작년 9월에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도 그렇잖아요. 발표됐잖아요. 아니 이제 심사에서 좀 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점수가 일단 그렇게 나와 버렸는 걸, 과락인 걸 당연히 지금 보류하는 거는 그냥 일도 아니라는 거지. 사실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박형준 그 선대위원장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중요한 결정을 서면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중요한 결정을 했냐고. 지금 보류하고 청문 진행 중인 거예요. 청문을 준비 중인 과정일 뿐이에요. 서면으로 안 하고 뭘 할까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방통위.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이거를 가지고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진짜 헛소리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TV조선 조건부 재승인할 때도 다 공식 절차를 서면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분들은 그렇게 우기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해주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막농성 가야겠네요. 빠르게 제가 기획해가지고 천막 방송으로 가야겠네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TV조선 청문한다니까 뭘. 아무튼간에. 네. 꼴보기 싫어요. 자, 다음 얘기 해봅시다.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게 정말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별 정치적인 어떤 의도나 논란이 아니면은 실수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 이거는 실수라고 해도 납득이 안 돼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세계일보가 3월 31일 오전에 그 박사방 관련 기사를 내면서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일명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는 캡션이 달린 사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주빈이라는 캡션이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조주빈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씨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이 사진이 포토샵이 돼가지고 정경심 전 합성된 교수하고 사진이었죠. 조국 전 장관이 같이 있는 네.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은 그건 어디 일베에서 나오는 사진인가? 이해가 안 가. 아니 근데 이게 보도를 위해서 합성할 수는 있죠. 보도를 위해서 다른 데서도 합성해서 뭐 통신사에서 쓰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 조주빈은 한 명이고 이건 두 명인데. 이건 두 명이 다 나온 거 조국 전 장관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그 실루엣만 봐도 하도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눈 가린 그 사진 너무 많이 봐서 진짜 이건 실수할 수 없는 사진이에요. 어떻게 실수를 하죠? 네. 아니 그걸 꼭 기자 혼자 한 것도 아닐 거고 말이 안 돼요, 말이. 데스크도 있었을 거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아무튼 세계일보는 곧바로 정정을 논란이 되자 곧바로 정정을 하고 사과도 표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에. 또 이거 말고도 무슨 누구죠? 갑자기 이름 MBN에서 또 사진 김웅 검사 잘못 올렸잖아요. 그것도 정말 검사하고 김웅 기자하고 잘못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짓들입니까? 방송사 신문사 하면서 그따구로 일할 거면 진짜 구독과 좋아요. 어제 제가 오랜만에 아무튼 실시간 채팅을 함께 했습니다. 네. 어제 하필이면은 알라뷰 하는 날이라서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하는 날이라서 저희 실시간 채팅에 너무 안 들어오셨어요.
지금 시간은 또 J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아 오늘은 또 그렇군요. 네. J 라이브 대신 저희 거를 보고 아마 네, 이걸 보시고 저리톡으로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상으로 그게 가능하네. 네. 네, 그렇네요. 넘어가세요. 좀 늦게 나오시니까. 보고 넘어가시고. 네. 먼저 지난 방송 802화 제가 참 댓글 중에 반드시 읽어드려야 되는 네네. 댓글이 있습니다. 로버트 칼라일님. 네. 제가 하도 못 읽으니까 한글로 써주세요. 써줬어요. 예. 잘했어요. 우린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게 좋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에 이렇게 약해서. 조선일보의 돈 풀어라 선심성 정책이다. 서로 싸우는 기사는 미래통합당하고 똑같네요. 미래통합당은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악을 쓰더니만 이제 와서는 왜 70%만 주느냐고 주려면 다 주라고 합니다. 조선일보와 미통당은 역시 말을 안 해도 서로 통합니다. 참. 예, 감사합니다. 네. 로버트가 아니고 레이니 칠세님 오늘 뉴스공장에 윤감형 외교부 방역 물품 TF팀장이 나오셔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토요일에 발표해서 주말에 주식시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작전 세력이냐고요. 그걸 듣는 순간 아하 하며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조선일보가 주식에 대해서 예시를 못 들었는지요. 이 친구들도 억울했을 듯 왜 하필 토요일이라 주식 예시를 좀 들었어야 하는데 정작 장이 안 열려서 이제 내피설 우기기로 연명하는 기자들은 아웃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참 예. 그렇죠. 애들 씁니다. 네. 자, 팟빵 댓글 읽어드릴게요. 투어이브 박미정님. 어제 MBC 뉴스데스크 검찰과 채널A 이들은 아직도 일제시대 유신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건으로 검찰과 언론의 개혁을 더욱 실감했고 코로나 전국에서 종교개혁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 MBC가 보도한 이 채널A의 협박성 취재, 검찰과 유착 이거 반드시 정확하게 진실이 규명되고 그쵸. 채널A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검찰도 지금 조사해야 돼요 지금. 네. 미련곰탱님 BW 팀장님 하면서 우셨는데 이 어제 NG컷에 나간 저의 멍 멍이야? 때리기들 한참을 멍 때리더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옥수수 요영철님은 저 오랜만에 화가 나서 기사 보면 그냥 우면산 터널인가 했네요. 나쁜 놈 기자라고 했는데 통행료내 코로나 구급차 20분간 막은 무개념 터널이라는 기사가 있었네요. 말입니다. 해외인데 해외에서 일어난 일인데. 해외 사는데 우리나라 사는. 네, 그러면은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요. 네. 예.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 아니 도대체 뭐 하는 헷갈릴 거니까요, 짓들입니까? 진짜. 방송사 신문사 하면서 그따구로 일할 거면 진짜 내가 사장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다 정말 아니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실수라는 말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수. 그런 거는. 이 정도는 실수라고 하기도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방송은 여기까지로 이것으로 하고요. 마무리하고요. 네, 댓글을 댓글 좀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802화 어제 방송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미리 받아놨겠죠.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 수정할 수도 없고 아무튼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제가 어떤 지워버려가지고 지워버렸어 내가. 잠깐만 다시 다운받을게. 이거지. 에이 참. 미안. 지칩니다 저런 기사들도. 꾸준해. 이제 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반성이 되네요. 저쪽에선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제가 네. 저 스스로 되게 어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지치면 안 된다. 네.